그리고 나서 한 4주 후에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암이 완전히 소실돼 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검사상에서. 우리들이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풀스테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자연닥터 상원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주제가 있어요. 종양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미지요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종양심리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종양심리학은 암 환자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인데요. 암 진단 후에 환자와 특히 환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그 심리적인 문제들, 또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환자가 암 진단 후에 받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정서적인 문제들, 두려움, 불안,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요, 정말 치료 과정에 많은 방해 요인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양심리학은 특히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 문제와 정신적 긴장감을 해소시켜주고요, 릴렉스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떤 의학적인 이 접근법이에요. 현재 이 종양심리학은 암 환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서 암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이런 학문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암 치료를 항암제나 방사선, 수술 같은 현대의학적 표준 치료만으로는 정말 암의 근본적인 뿌리까지 치료할 수 있지는 않다는 것이 요즘 통합의학적 또 현대의학적 견해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그 통합의학 그 병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병원에서는 어떤 이런 심리적인 대처법도 매우 중요한 어떤 치료의 일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암을 치료하는 이 유럽의 한 통합의학 병원에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초진 환자가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초진 환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5명의 전문가가 함께 팀으로 해서 한 환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5명의 전문가는 첫 번째가 종양심리 전문의였어요. 두 번째는 항암 방사선 수술을 담당하는 현대의학적인 어떤 전문의들이죠. 세 번째는 영양학 전문가가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재활치료하는 전문가가 들어와 있고요. 다섯 번째 또 이게 또 좀 특이했는데, 암 진단 후에 긴장된 삶을 좀 릴렉스하는 이 명상 전문가가 같이 따라 들어와서 이게 5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한 환자를 보는 것을 봤는데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못하잖아요. 하여튼 이곳에서는 그 현대의학적인 어떤 항암 방사선 수술 치료뿐만 아니라 어떤 통합의학 접근법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암 진단 받은 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특히 암 진단 후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두려움, 불안, 분노, 절망감,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암 진단 후에 가족과의 관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또 암 진단 후에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 2년 정도의 건강계획 세우기를 여기서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음식은 어떻게 할 건지, 운동은 어떻게 할 건지, 마음 챙김은 어떻게 할 건지, 사회적인 어떤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환자를 놓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 환자가 이렇게 딱 하면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항암방사선 수술을 하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찾아다녀야 돼. 그런데 이곳에서는 병원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환자와 환자 가족의 어떤 심리적인 대처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줬는데요. 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심리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특히 강조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암을 진단 후에 나타나는 어떤 두려움, 불안, 분노, 절망감,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심리적 대처법 중에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미지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의 암치료 현실은 어떤가요? 유럽의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동해배학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발전돼 왔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대학병원에서만 한국은 항암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중소병원도 다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소병원 안에서 이런 통합의학을 주로 하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그건 따로 하고 또 이 중소병원에서는 말 그대로 통합의학병원이라고 해도 항암방사선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환자들이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들이 항암방사선 수술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종종 있는데 이랬을 때는 정말 환자들이 혼란스럽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고 나서 항암방사선 수술 이외에 통합의학적인 접근법, 라이프스타일 의학적인 접근법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고 한국이 조금 이런 면에서는 의학적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안한 암 환자가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지요법,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암 환자의 이미지요법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마음속으로 이 긍정적인 장면들을 상상하거나 떠올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자신의 심리적인 어떤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요법은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했었어요. 이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이 갈렌이라는 의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의학 교과에도 실려 있는데요. 자신이 소망하는 결과를 이미지로 상상하는 거예요. 이미지요법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좋은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속에서 암세포가 점점 사라지고 건강한 내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활발히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병이 치료되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미지요법을 하는 방법에 어떤 순서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이제 순서를 들면 일단 조용한 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자신만의 시간을. 그때 뭐 자세는 앉거나 눕거나 뭐 관계없어요. 그냥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첫 번째 순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흡 우리 다 하시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호흡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있는 어떤 평화로운 자신의 이미지를 한번 그리면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상상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릴렉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상냥하게 하는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암이 치유되는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몸 안에서 암세포가 점점 약해지고 건강한 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는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좋아진 다음에 네 번째는 치료를 이제 성공적으로 끝내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상상해보는 거죠. 이런 이미지요법은 요즘은요, 스포츠 선수들도 많이 활용해요. 왜냐면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해요. 이미지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실제로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암 환자를 위한 이미지요법은 어떤 건가요? 미국에 있는 오리건주 주립대학병원이에요. 거기 암센터에 근무하는 종양방사선과 전문인데요. 이분이 이제 칼 사이먼튼에 의해서 이 방법이 이제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됐어요. 종양방사선과 전문의는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의사잖아요. 이미지요법은 처음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이미지요법이 의외로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니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이런 거 뭐 상상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긴 하지만은 연습이 필요해요. 배워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진단을 듣는 순간요, 잠재의식 속에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감정 쪽으로 이미지를 가지게 돼요. 절망하거나 불안하고 뭐 침울해지는 이런 부정적 감정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평소에는 자기가 잘 몰라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먼 선생님이 오레곤주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이 이미지요법을 통해서 이제 환자들을 같이 하고 있었을 때 사이먼 선생님한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첫 번째 환자가 여기에서 이제 만나게 돼요. 이분이 바로 에드워드 마클레인 씨라고 해요. 물론 가명입니다. 이분은 이제 진행성 인후암을 앓고 있는 시한부 3개월 정도 했던 60대 남자 환자분이었다고 해요. 3개월도 길었다고 해요. 보통 수명이 1, 2개월, 길어도 3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에 암이 있어서 음식물을 삼킬 수가 없으니까 침까지 삼킬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이먼 선생님이 당시에 종양방사선과의 상사였던 은퇴를 앞둔 이 전문의 그 선생님 부장이시죠. 그분이 이 환자를 보고 이 마클레인 씨의 환자의 증상을 보고 내 과거 경험을 전부 통틀어서 그와 같은 증상으로부터 나은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다. 그래서 사이먼 선생한테 치료를 그만두세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곧 악화돼서 그리고 금방 죽을 것이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의 진단은 방사선 치료를 특히 하면 할수록 죽음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고통만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현대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이먼 선생님은 이 상황을 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치료가 없다면,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좋다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 사이먼 선생님이 내가 이런 이미지요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만 괜찮으면 이 이미지요법 치료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환자분이 정말 꼭 하고 싶다고, 나 이거 꼭 한번 하고 싶다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치료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자분이 의학적으로는 할 게 없었잖아요. 수술도 어렵고 항암제도 어렵고 방사선이나 항암제 같은 뭐 그런 것을 치료하면 할수록 진행이 더 빨라지고 더 고통스럽고 뭐 이런 치료를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미지요법을 먼저 이제 하고 그 환자 상태를 봐가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사이먼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미지요법을 무엇을 했냐면요,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사이먼 선생님 마클레인 씨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할 때 제일 기쁘고 행복했는지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냐라고 환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마클레인 씨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인생을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기쁘고 행복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본인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정말 성공해야만 된다는 이런 일념, 생각으로 너무 열심히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삶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클레인 씨는 낚시를 매우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에는 때를 보아서 하루 종일 시냇물에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고도 있고 뭐 그랬는데, 진단을 받기 몇 년 전부터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일에 쫓기다 보니까 뭐 그런 인생이 되다 보니까 릴렉스 할 수 있는 이런 낚시와는 일절 인연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클레인 씨는 이 성공한 중견 기업의 CEO였기 때문이에요. 정말 바쁘게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마클레인 씨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외출이 불가능했던 상태였었어요. 실제로 낚시를 하러 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침대 위에서, 조용하게 혼자 있는 침대 위에서 낚시하고 있는 상상을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라고 사이먼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클레인 씨가 이야기하길, 상상 쪽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이 실제로 낚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다는 거예요. 커다란 물고기를 낚을 수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놔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보다도 훨씬 기쁨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또 상상하니까 기분도 좀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사이먼 선생님한테 이 마클레인 씨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이먼 선생님이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가 좀 생겼으니 이번에는 그 기쁨의 에너지로 암세포를 치유하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에너지가 치유의 힘이 되어서 막 전신에 넘쳐서 암을 점점 작게 하고 암을 없애는 그런 이미지를 반복해서 상상해서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마크레인 씨가 컨디션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먼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정도의 힘이 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서 이미지 요법을 해보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시작됐는데요. 방사선 치료할 때는 어떤 이미지 요법을 가르쳐 줬냐면요. 방사선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를 확실히 구별해서 암세포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그런 이미지를 계속 상상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암세포 자체는 이 약하고 혼란한 세포로 방사선에 의해서 모두 사라지고 건강한 면역세포들은 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나머지 암세포들을 효과적으로 내 스스로 간단히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이미지 요법을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에요. 진찰실에 마크레인 씨가 사이먼 선생님한테 찾아왔대요. 그 사람이 진찰실에 들어올 때 방문을 아주 꽉꽉꽉 두드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오자마자 치킨 네버 소테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 오늘 치킨 네버 소테를 먹었다고 그가 얘기한 거예요. 닭고기 고형물을 삼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이먼 선생은 그때 솔직히 기뻐할 수가 없었대요. 그보다는 불안이 왔대요. 침도 삼키지 못한 분이 2주 만에 고형물을 그렇게 먹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불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아질 일인가? 치킨 네버 소테를 먹고 또 쓰러지는 건 아닐까? 이 조금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환자분이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사이먼 선생님의 마음을 좀 읽었는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선생님이 안 계셔도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이먼 선생님도 마음이 상당히 좀 편해졌다. 그래서 환자가 또 기분 좋게 있으니까 경과를 보면서 계속 치료를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4주 후에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암이 완전히 소실돼 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검사상에서. 그래서 이런 이미지 요법을 갖다가 방사선 치료와 병행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시행한 결과 시작하고 나서 1개월 만에 암이 없어졌다는 이런 이제 의학적인 이미지요법에 대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주 상당히 고선량,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상당히 좀 힘든 아주 고선량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일절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주 정도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병원에서는 그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사이먼 선생님이 이 표준적인 의사, 즉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충격이랄까요? 저 자신이 알고 있는 의사로서의 어떤 모든 지식이 무너져버리는 이런 느낌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의사로서의 어떤 캐리어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다는 어떤 확신을 가졌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이먼 선생의 인생이 방사선과 의사에서 종양심리학 전문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분이 말하시기를 이것은 그때까지의,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경험으로 이것이 나의 천직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고 사이먼 선생님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부터 모든 환자분한테 50년 넘게 이 심리요법이나 이미지요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의학적인 어떤 지식보다는 많은 환자분들한테 반대로 내가 배움을 얻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크레인 씨의 그 암을 치료할 때 이 3가지 순서로 이미지요법을 함께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그 첫 번째 순서는 마크레인 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의 에너지가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마크레인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낚시하는 이미지를 상상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서는 어떤 치료를 받는 것도 상관없어요. 항암을 하시던가 방사선 치료를 하시던가 이 치료를 하실 때 그 치료의 이미지요법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 치료받는 그것이 항암이나 방사선이 암세포를 전부 다 줄어들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면역세포는 손상시키지 않고 그런 면역세포는 활발히 움직여서 나머지 암세포들을 제거하는 이미지를 상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순서는 이게 이제 하루에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씩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반복해서 했다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에 사용한 이미지요법에 대한 의학적으로 처음인 이게 연구였어요.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의학적인 어떤 발표를 하게 되는데 1981년 호주에서 있었던 세계 정신의학회에 이게 발표가 돼요.
그 당시 정말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문제, 그거에 의해서 암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비슷한 대규모의 연구가 상당히 많아졌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방사선 이미지요법뿐만 아니라 항암할 때, 항암 후에 이미지요법, 수술할 때, 수술 후에 이미지요법 등 암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계속 보고되고 있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 이미지 요법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지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신체적인 효과와 정서적인 효과, 정신적인 효과로 이렇게 또 나눠서 또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의 이미지요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인 대처법으로 암 치료와 관련돼서 어떤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은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종양심리 전문의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이미지요법이 심리요법인데요. 종양심리의학의 이미지요법을 사용하는 이 최초의 연구가 우리 건조대학병원에서 암센터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에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이미지요법이 연구될 때 첫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똑같은 암을 진단받고 병원에서요,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요, 어떤 사람은 죽는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였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요, 똑같은 암을 진단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종양이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종양이 느리게 천천히 성장하는지에 대한 연구였어요. 세 번째 마지막은 현대의학에서 불치의 병으로 말기암, 시한부 진단을 받았는데 살아 돌아오는 사람의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로부터 이 종양심리학의 이미지요법이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다시 의학적으로 이게 발표가 되는데요. 결국은요, 암을 진단받은 후에 살아 돌아오는 사람의 다 공통점은 환자와 환자를 서포트하는 가족의 심리적인 대처가 암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심리적 대처법으로 이 이미지요법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이미지요법은 이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새로운 의학적 교과서가 나오면서 이 이미지요법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제 밝혀지기 시작해요. 정신신경 면역학에서 밝혀진 의학적으로 이미지요법의 효과는 제가 한 10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미지요법의 효과. 첫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 효과예요. 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기가 쉽거든요. 이 이미지요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인다는 거예요. 코티솔 호르몬에 어떻게 보면 과다 분비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다 분비는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염증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이제 다 밝혀지잖아요. 이것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효과예요. 두 번째 효과는 면역력 강화하는 효과인데요. 이미지요법을 통해서 긍정적인 계속 상상을 할 경우 NK 면역세포와 림프구의 활동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이 강해진다는 거고요. 이런 심리적인 안정은 그 교감신경계를 좀 진정시키고 면역세포 기능에 있는 T세포나 NK세포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의학적으로 밝혀지고요. 이미지요법의 효과의 세 번째는 통증이 완화입니다. 통증이 완화 효과인데요. 뇌 안에 통증 처리 네트워크가 있대요. 전두엽에 들어있고 시상하부에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 또 연구 결과로 밝혀지면서요. 이 이미지요법이 통증 강도를 줄이기도 하고요. 약물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논문들, 실제 임상에서 이렇게 많이 좀 사용하고 있어요. 의외로 마음의 문제가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통증이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종양심리학에서 또 밝혀집니다. 이미지요법 효과의 네 번째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메스꺼움, 피로, 불면증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이미지요법이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지요법 효과 다섯 번째는요. 심리적인 안정과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대요. 이 이미지요법은 뇌에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잖아. 이 분비를 활성해 준대요. 그래서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증과 같은 아니면 이 불안 이 수준을 불안 증상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또 밝혀지기도 해요. 이 효과가 이 항우울제라고 하는 그 약을 썼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이무조법은 암 치료 중에 환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시키면서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제 이미지요법 효과의 6번째는 혈압 및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요법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가지고 심혈관계 기능을 갖다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혈압 및 심박수, 심장이 막 뛰면 이게 상당히 불안하거나 화나거나 하면 심박수가 늘어나잖아요. 이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혈압과 심박수를 상당히 개선하는 이런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밝혀지고요. 이미지요법 효과의 이제 7번째는 신경과 호르몬 분비의 균형이에요. 그래서 정신신경 면역학이라고 하면서 이제 밝혀지는데 신경과 호르몬의 분비의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게 되면은 신체는 엔돌핀이나 옥시토신과 같은 이런 긍정적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잖아요. 그래서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또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뇌 안의 어떤 편조체에서 하는 작용들 그리고 전전두엽 이 활동이 상당히 안정화된다.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요법의 효과 8번째는 염증 감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심리적인 안정 상태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인터루킨 6라고 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분비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염증 작용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요법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기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암도 염증의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효과의 9번째요. 이 9번째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암을 겪고 난 다음에 또 겪기 전에도 또 그럴 수 있는데 수면의 질이에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안한 이미지의 상상은 뇌파를 좀 안정시켜서 깊은 수면, 즉 우리가 렘수면이라고 하죠. 이런 수면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제가 임상에서 써보면요. 정말 암 환자들한테 이 불면이나 이런 불안, 이런 긴장된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효과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암 환자의 수면 장애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또 피로와 이 면역자라를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요법은 긴장을 좀 완화하고 수면 유도 호르몬, 이 멜라토닌 같은 것을 분비하는, 촉진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파워풀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요. 이제 이미지요법의 10번째죠. 이 마지막 10번째는 생존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이렇게 강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암 방사선 수술이라는 치료만 가지고서 투병을 하게 되면 정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미지요법을 병행하게 되면은 부작용이나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이런 효과들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한 임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미지요법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어떤 정신적, 어떤 신체적인 어떤 회복력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암 치료 결과를 개선시켜주고 재발 위험을 또 낮추기도 하고 치료 이후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0가지 이미지요법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해보지 않으실까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우리 몸의 신경계, 호르몬계, 면역계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미지요법은 이러한 다양한 의학적인 어떤 효과를 통해서 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 요법 후 일어난 환자들의 효과는 어땠나요? 이곳은 일단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처음부터 이거 했더니 암이 다 치료해.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실제 임상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일단은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건 확실해요.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임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면의 질. 그리고 두 번째
피로감이, 만성 피로감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좀 하시고요. 그게 이제 조금 지속되다 보니까 통증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좀 개선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일 또 많이 임상에서 또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체온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해요. 많이 릴렉스 되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 뭐 면역계 뭐 이런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체온 온도가 쭉 올라갔다, 자기도 손발이 좀 따뜻해졌다, 아랫배가 따뜻해졌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실제 임상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 요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이제 이미지 요법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마음이라는 게요, 길란길로 가요. 계속 길란길로 가네요. 과거에 그 계속 본인이 암 진단 후에 만약에 불안하고 절망감을 갖고 두렵고 했다라고 하면은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요법에서 긍정적인 이미지 상상하고 하려고 해도 그쪽으로 상상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유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런가요?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이미지요법이라고 하는데, 이미지요법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아마자리 아주 쉽게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 좋아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돼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혼자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초반에는 조금 힘들어하세요. 이게 심플하고 정말 간단해요. 일반인들이 들어봤을 때는 이거 정말 좋네, 들어봤더니 좋네 하지만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부정적인 쪽에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불안하고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면서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유도하고 우리가 음악을 듣듯이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 이런 것조차도 마음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갈 수 있게끔 일단은 제일 간단한 것은 시간을 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바빠요. 너무 어디에 마음이 끄달려 다니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만 내시어가지고서 잠깐 들어보시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의외로 이게 배우지 않으시면은요, 이걸 제가 이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갖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못 하십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그냥 들어보시면은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편안한 이런 효과를 금방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팁은 하여튼 시간을 내는 겁니다. 구독자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종양심리학, 이미지요법 하는 방법, 이미지 효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미지요법은요, 약을 대신하는 치료는 아니에요. 암 치료 과정에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릴렉스하고 회복을 도와주는 어떤 보조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꾸준히 하면은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풀스테이 구독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다시 좋은 이게 주제로 또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닥터 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